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스파이킹 트랜스포머 with Special Temporal Atten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CVPR에 올해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스파이크 뉴럴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매 시점마다 입력 전류를 받아서 이걸 이제 버퍼처럼 가지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이제 스레스홀드가 넘으면은 1을 출력하고 아니면 0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파이크 발화 함수 그 자체가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전파를 위해서는 대체 함수가 필요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파이크 포머는 이 SNN을 트랜스포머에 적용한 최초의 모델인데요. 이 그림처럼 이제 A가 바닐라 셀프 어텐션이고 B가 이제 스파이크 포머에서 사용하는 스파이킹 어텐션인데 이 쿼리키 밸류의 값들을 모두 이제 이진으로 1 또는 0으로 변환시켜서 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 식 3, 4는 바닐라 셀프 어텐션의 식으로 원래는 이제 쿼리키 밸류를 이제 입력 인베딩이랑 가지고 있는 가중치의 행렬곱으로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것들의 행렬곱이랑 소프트맥스를 가지고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스파이크 포머에서는 이 ALIF라는 모듈을 가지고 요 쿼리키 밸류의 값들을 이진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LIF는 이제 간단한데요. 요 이 FUT라는 함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파이크를 발화시키는 함수로 스레스홀드가 넘으면 1 아니면 0을 출력하고 이제 가중치랑 결합을 한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전류의 양과 양을 더해서 그 다음으로 넘기게 됩니다. 스파이크 포머 장점은 이 쿼리키 밸류 자체가 이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어텐션 계산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맥스가 필요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뉴로모픽 컴퓨팅에서 효과적인 SNN이 ANN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제 연구자들은 트랜스포머 구조를 SNN에 적용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근데 이제 스파이크 포머처럼 현재 이제 스파이크 기반 트랜스포머는 공간 전용 어텐션에 의존을 해서 스파이크의 특성인 시간적 정보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스파이킹 트랜스포머 with Special Temporal Attention이라고 하는 ST 어텐이라는 어텐션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 그림은 공간 시간을 모두 제한하는 방법이랑 공간 어텐션만 사용했을 때 어텐션 맵을 보여주는데요. 그 두 개 다 사용했을 때 어떤 원본 이미지 어떤 뭐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잘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론에 앞서서 공간과 시간 어텐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 어텐션은 이제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에서 셀프 어텐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정해진 한 시간 축에서 그 안에서 뭐 NLP면 토큰이든지 아니면 비전 쪽이면 뭐 픽셀이나 패치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는 것이고요. 시간 어텐션은 요 SNN은 시간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어, 토큰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어느 시점에서의 토큰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 전체 시간 축 전체에서 이 해당 토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어, 보겠다는 것이 시간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보시면 뭐 이해가 좀 더 되실 것 같고요. 이 SNN에서는 공간 어텐션은 각 그 정해진 시간 축에서의 스파이크 패턴 분포만 사용한다라는 것이고, 시간은 이제 전체 시간 축에서 언제 이제 스파이크가 발화가 됐는지의 그런 이벤트 기반의 어텐션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시간 어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SNN에서 각 시간에서의 발화 분포는 이제 매 시점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간적 정보 이벤트의 흐름을 어텐션이 잘 포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 공간, 시간, 그리고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어텐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요 식은 뭐 수식은 아닌 것 같고 파이썬의 그 리스트 슬라이싱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공간 어텐션은 요 시점 t는 고정해 두고 나머지 전체 부분은 다 보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 시간 어텐션, 템포럴 어텐션은
그 어떤 토큰이나 픽셀 부분을 고정시켜 놓고 전체 시간은 다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한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같이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샤론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이 어텐션 가중치들을 해석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샤논 엔트로피가 낮다면 어텐션의 가중치가 일부분에 몰려 있다라는 뜻이고요. 엔트로피가 높았을 때는 이 가중치가 이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어텐션 메커니즘에서는 엔트로피가 낮을 때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엔트로피와 모델 성능 간의 관계를 보이는 실험에서, 그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엔트로피가 가장 낮고 성능도 가장 높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세 가지 어텐션을 정의를 했던 식 6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적 그 정보랑 공간 정보를 전체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 두 번째는 장거리 시점에 데드 뉴런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QK 밸류 계산을 그러니까 QK 밸류가 이진이기 때문에 요 행렬간의 계산에서 0이 되는 그 뉴런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점에 대한 사진을 보이는데요. A는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이고, B는 이제 요 QKV 안에 있는 숫자가 시점을 나타나는데요. 같은 시점에서는 어텐션이 이렇게 잘 보이는데, 시점이 달라지면 그것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것을 네, 이번의 단점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시간축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슬라이드 윈도우처럼 블록 크기로 나눠 가지고 하는 이제 블록 단위 ST 어텐을 제안을 합니다. 뒤에 이제 이게 전체적인 ST 어텐의 어떤 구조가 되겠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블록 크기가 사이즈가 2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시점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2마다 잘라서 요 안에 있는 시점끼리만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B 쪽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셀프 어텐션의 QKV 행렬곱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최종적인 어떤 ST 어텐의 그 어텐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스파이크 포머랑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한하는 방법의 어떤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산 복잡도랑 메모리가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QKV가 이진이기 때문에 소프트 맥스 없이 계산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SNN 기반 트랜스폼에서는 전부 해당하는 장점이라 크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기존 방법과 다른 점은, 원래는 쿼리랑 키랑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밸류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키랑 밸류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쿼리를 행렬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어텐션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제 기존 스파이크 기반 트랜스포머와 통합이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텐션을 계산하는 모듈만 교체를 하면은 다른 모델과 쉽게 통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존 모델을 백본으로 사용을 하고 제한하는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 기존 방법들보다 성능이 일관되게 향상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실험 부분입니다. 실험은 뭐 일반적인 이제 사이파 10, 100이랑 이미지넷 뭐 이런 이미지 데이터 셋이랑 SN에서만 사용하는 뭐 어떤 DBS 제스처라는 셋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요 위에 있는 부분은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뭐 VGG나 레스넷 같은 ANN에 기반한 그 스파이크 기반 모델들이고, 아래는 요 기존 스파이크 기반 트랜스포머를 백본으로 해서
제한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방법들이 백본과 비교해서도 성능이 상승했고, 그 예전 이 다른 스파이크 기반 모델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넷 에셋의 결과인데요. 이미지넷에서도 그 백본보다는 높은 성능을 달성하기는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뭐 VIT나 스윈티 같은 것과도 비교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성능을 보이지는 못한 것 같고 특히 또 QK 포머라고 어 이제 다른 방식의 어텐션을 사용한 트랜스포머가 있는데 이거에 비교해서도 성능이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여기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SNN에서만 사용하는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도 백본에서 일관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고 다른 모델과도 비교를 했을 때도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 테이블 6는 그 SNN 모델 간의 그리고 트랜스포머 모델 간의 그 메모리 사용량이랑 에너지 소모량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SNN 기반 모델들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보다 당연히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나 에너지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제한하는 방법을 적용했어도 그렇게 효과는 크지 않아서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어 네, 넣은 것 같고요. 피규어 5는 그 파라미터 수 대비해서 이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한하는 방법의 어텐션이랑 공간 어텐션만 사용했을 때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고정된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 한 장의 이미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속적인 어떤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셋에서 그 효과가 더 컸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뮬레이션 스터디에서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장거리 시점에서 데드 뉴런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쿼리랑 퀴의 시점이 1차이면은 이 어떤 요것들은 이제 스파이크가 어디서 발생했냐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스파이크의 발화의 어떤 패턴 자체가 시점이 가까울수록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큐랑 펄이랑 키랑 이제 행료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어텐션 맵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둘 간의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면 그러니까 발화의 패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행료급을 하게 되면 이게 다음과 같이 이제 가중치가 0이 돼버리는 대두 뉴런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아까 그 단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쿼리키 밸류 간의 시점 차이에 대한 성능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쿼리키 밸류의 그 사용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 성능도 함께 상승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록 크기에 따른 모델의 성능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블록이 클수록 시간축을 더 길게 볼수록 그 성능이 상승하는 거는 이제 일관적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 요 N칼텍은 SNN 전용 벤치마크인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네. 논문에서는 이제 한계로 하드웨어적 한계를 들고 있습니다. 뉴로모픽 하드웨어에서 하려고 SNN을 이제 그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하드웨어 자체가 조금 아직까지는 완전하지가 못해서 배치 지연이나 메모리 제약으로 학습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병렬 배치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퓨처웍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의 공헌은 기존 스파이크 기반 트랜스포머가 공간 어텐션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규명을 했고 또 이제 시간 어텐션의 중요성을 확인을 해서 블록 단위의 시간 공간 어텐션 메커니즘인 ST 어텐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 이제 다른 트랜스포머와 통합이 쉬운 장점을 가지고
또 여러 데이터셋이나 백본 구조에서 일관된 성능 향상을 보였다는 것이 이 논문의 공언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